청계천 가까이 한양의 동쪽 문인 흥인지문이 있다. 오래전부터 이 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건이 모였고 그 흐름을 따라 시장이 자라났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곳의 모습은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를 떠받치는 흥인지문 너머 언덕에는 사람들의 삶과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언덕은 어떤 시간을 지나 오늘의 풍경을 갖게 되었을까? 갱년기의 노동자의 언덕이다. 흥인지문을 지나 작은 상권 안으로 들어서면 창신동은 금세 가팔라진다. 길은 언덕을 따라 휘어지고 집들은 높낮이가 다른 땅 위에 서로 기대듯 붙어 있다. 넓고 반듯한 도로보다 집과 집 사이에 난 작은 길이 많고 골목 안쪽에서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보기 어려운 높은 암벽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 언덕의 시작에는 돌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에 들어설 건물과 도로를 만들기 위해 창신동 일대의 화강암이 잘려나갔다. 산에서 돌을 떼어낸 자리에는 높은 절벽과 가파른 경사가 남았다. 채석은 멈췄지만 깎여나간 산의 모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바위와 경사 사이에 집을 짓고 남은 틈을 길로 만들었다. 그렇게 언덕의 모양을 따라 집과 골목, 사람들의 생활이 쌓여갔다. 하지만 이 언덕의 시간을 크게 바꾼 것은 아래쪽에서 성장하던 시장이었다. 1961년 평화시장이 문을 열고 동대문 일대의 의류산업이 커지면서 이곳에는 옷을 사고 파는 상점과 원단과 부자재를 나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낮이 저문 뒤에도 동대문의 거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고 다음날 시장에 내놓을 옷을 준비하는 일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옷을 만들어낼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시장과 가까웠던 창신동을 중심으로 숭인동까지 이어진 언덕의 집 안에 재봉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이 작업장이 되고 주택의 지하와 1층이 작은 봉제 공장으로 바뀌었다. 한 집에서는 원단을 자르고 다른 집에서는 재봉틀을 돌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단추를 달아 마무리 작업을 맡았다. 옷 한 벌은 골목에 흩어진 여러 집을 거쳐 완성됐다. 집 하나가 공장이 아니라 골목 하나가 공장이었다. 문 너머 언덕에서 실제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원단과 재단물이 언덕으로 올라왔고 수많은 손을 거쳐 완성된 옷은 다시 시장으로 내려갔다. 동대문과 가까웠기에 창신동의 봉제 골목이 오히려 동대문을 떠받쳤던 게 아니었을까. 무거운 원단을 들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노동 속에서 동대문이 잠들지 않던 시간, 언덕의 작은 방들도 함께 깨어 있었다. 오늘날의 골목의 모습은 과거보다 훨씬 조용하다. 문을 닫은 작업장도 있고 간판만 남은 건물도 있다.
그럼에도 골목 안을 걷다 보면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 건물 안에서 계속되는 재봉틀 소리를 만날 수 있다. 언덕을 내려와 동묘를 향하면 또 다른 옷의 풍경을 만난다. 가게와 자판마다 누군가 입었던 옷들이 쌓여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시 입을 옷을 찾아낸다. 이곳의 옷들이 창신동과 숭인동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때 새 옷을 만들어 도시 곳곳으로 보냈던 언덕 가까이에 오랜 시간들이 지나 옷들이 다시 모여드는 모습은 묘한 인상을 남긴다. 밤이 찾아오면 동대문 일대에는 다시 불이 켜진다. 화려한 동대문 너머 그저 평범해 보이는 언덕마을의 풍경.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고와 땀이 언덕 곳곳에 배어있는 듯하다. 낙산에 올라 창신동과 숭인동을 바라보면 도심보다 한 발 늦게 골목과 동네에 불이 들어온다. 하루의 노동을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무렵 고즈넉한 불빛들이 하나둘 언덕이 집 안으로 스며든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도심 곳곳에 자리한 서울 풍경은 창신동과 숭인동의 작은 언덕을 품고 있다. 그 속에서도 이 언덕은 여전히 낮은 집과 좁은 골목, 사람들의 생활이 가까이 맞닿은 오래된 풍경으로 남아있다.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동대문 뒤편에서 오랫동안 분주한 삶을 품어온 작은 동네, 백년기행 노동자의 언덕이었다.